반갑습니다. 빌파스 15기 스터디에 이번에 참여하게 된 박예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목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 이름은 박예신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링크를 넣어놨는데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은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가 일단 여기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달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출간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는 2016년에 처음 블록체인을 접했고,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한 이제 증권맨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을 처음 접했고, 2018년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기자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현재는 웹3 이제 기업들의 국내 PR, 컨텐츠 마케팅 이런 거를 조금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방금 제목처럼 주목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불파스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쭉 봤을 때 아직 이 내용의 그 내용 발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책을 쓴 것도 있겠지만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좀 깊게 이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게 대체 어디에 정말 쓰임새가 있는지를 제가 좀 이런저런 리서치를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여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아시겠지만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간략한 브리프를 한번 드리자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USDT고 밑에 있는 게 USDC입니다. 이게 USDT는 티커는 USDT이고 보통 우리가 테더라고 부르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금이 이제 달러, 단기 국채, 비트코인, 기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더 리미티드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발행사가 발행해서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총 개수를 상회하는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이 금융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900억 달러가 하나로는 대략 한 100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USDC인데 USDC는 예전에는 USD 코인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USDC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테더보다는 준비금이 조금 간소하게 US 달러와 미 단기 국채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 그리고 운영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40억 달러로 이제 테더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 참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일반 저희 같은 리테일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리테일 투자자는 보통은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뭐 한국인이라면은 이제 뭐 코인원이나 뭐 빗썸 같은 데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미국인이라면은 뭐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상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피앗 머니를 주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형태로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거래소는 이제 발행사와 직접 이 기업 대 기업 계약을 맺고 발행사로부터 도매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옵니다. 사오고 이 부분은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을 이 흐름을 보면은 코인게코 자료인데 USDT는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USDC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희한하게도 USDT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현재 본사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라고 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 조세 피난처죠. 거기에 현재 페이퍼 컴퍼니로 지금 법인이 존재하고 있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법인을 둔 상태에서 바하마라고 하는 또 다른 조세 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은행에 은행 몇 곳에 계좌를 트고 거기에다가 현재 준비금들을 많이 몰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곳에 그들의 자산을 예치해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0% 투명하게 공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은데 반면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의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딜로이트에 의해 가지고 준비금 감사도 받고 있는데 어떤 투명성에 있어서는 USDC가 압도적으로 투명하고 많은 정보가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상당히 또 상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스터디를 하면서 의외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목할 만한 스테이블코인 유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뭐 저의 기준이긴 하지만 예, 크게 이제 네 가지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들, 맨 왼쪽부터 이제 엔젤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핍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도 파이낸스라고 있어요. 이제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리필이라고 해서 이제 기프트 카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어, 엔젤 리스트는 이제 USDC라고 하는 원래는 USDC가 아니라 그냥 원래 벤처 캐피탈 플랫폼인데 이제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매칭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 엔젤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LP,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뭐 투자자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뭐 로컬 스타트업이나 뭐 해외 스타트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 모든 과정을 좀 효율화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엔젤 리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USDC를 이제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공을 해서 이제 USD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누구나 여기 엔젤리스트 플랫폼에서 뭐 펀드를 이제 뭐 여러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펀드를 모아가지고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LP들이 엔젤리스트에 펀드를 열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펀드에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나 혹은 뭐 이더리움 주소에다가 바로 USDC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제 엔젤리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펀드에 참여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엔젤리스트에서 USDC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옵션 창이고 이런 식으로 send USDC via the Ethereum 네트워크 이런 옵션이 나와 있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만요. 네, 어, 그래서 이게 화면은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적격 투자자들이 네, 엔젤리스트 플랫폼에서 이제 결성되고 있는 펀드에 참여해서 각자 이렇게 USDC를 출자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 기업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옵션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는 또 크립토 회사든 논 크립토 회사든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의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대중화한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투자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시킴으로써 이제 온체인 기반의 크로스 보더 벤처 투자 시대를 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투자금을 우리가 보통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 또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투자금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을 하면은 그 모든 내역을 또 온체인에다가 투명하게 남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신선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소개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핍인데요. 여기는 이제 정확히 이름이 getpip.co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1년에 설립된 웹3 스타트업인데 USDT나 뭐 USDC 같은 각종 가상자산을 뭐 SNS, 뭐 링크, 뭐 버튼 등의 형태로 간편하게 결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인베이스한테 투자도 받았고 뭐 올 초였나 바이낸스 랩스라는 바이낸스 산하의 그 인큐베이팅 조직인 바이낸스 랩스의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인큐베이팅도 받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체크아웃, 뭐 소셜페이, 뭐 핀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체크아웃, 뭐 소셜페이, 뭐 핀미, 페이먼트 링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게 체크아웃, 맨 위에 있는 체크아웃이라는 그 서비스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음, 보면은 어, 이 체크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크립토를 기반으로 하는 P2P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데요. 어, 이제 그 어떤 셀러가 보통 이제 물건을 팔 때 뭐 쿠팡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대형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물건도 업로드도 하고 또 뭐 이제 판매 글도 적고 뭐 이미지도 넣고 마케팅도 돌리고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또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이제 그 셀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조금 간편하게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PB 제공하는 체크아웃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들이 좀 구성이 돼 있는데 뭐 그 클릭을 하면은 뭐 맨 위에다가 뭐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해서 뭐 상품명과 간단한 소개,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 어떤 통화를 가지고 당신이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고 싶느냐라고 하는 그 옵션 창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혹은 다른 크립토도 가능한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해서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의 제품이 이제 레디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트위터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톡이든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이런 형태의 링크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링크를 받아본 사람은 세 번째 이미지처럼 이제 그거를 주문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더 나우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제 오더 주문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제를 누르면은 여기 맨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전에 그 판매자가 설정해 놨던 그 네트워크와 그 결제 옵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은 지갑을 연결하고 그리고 결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자한테는 주문 도착 알림 메일이 전송이 되고 구매자한테는 주문 완료 메일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P2P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절차를 밟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이제 어떤 의의가 있냐라고 봤냐면은 일단 그 P2P 방식의 이커머스의 웹3를 접목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크로스보더 온라인 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실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봤는데 대신 이제 뭐 전자책이라든지 어떤 뭐 아이템이라든지 뭐 그림 혹은 온라인 코스 같은 것들은 이런 식의 P2P 크립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판매자하고 이제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체크아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온라인 서비스와 이제 어떤 상품 등을 팔 수 있다면은 국경의 제약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면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내는 수수료도 있지만 그 구매자가 결제를 한 그 돈이 판매자한테 바로 가지가 않고 그 정산기일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이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플랫폼이 돈을 바로 주지 않고 보통 1개월 혹은 늦으면 2개월 뒤에나 되어야 판매자한테 돈을 수수료 떼고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판매자에 따라서는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약간 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에다가 그 웹3,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옵션을 도입을 해버리면은 이제 돈이 바로 가기 때문에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결제 정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1대1로 간편하게 뭐 국경에 한계 없이 누군가와 디지털 프로덕트를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어, 온도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온도는 이것 좀 전에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이제 어, 미국 재무부가 판매하는 그 단기 국채가 있어요. 단기 국채가 있는데 그 단기 국채 자체를 토큰화를 한 거예요. 토큰화를 한 게 이제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모양의 이게 토큰을 상징하는 이미지인데 이거를 USDY라고 합니다. USDY라고 하는데 이 USDY를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이제 채권 이자가 나오는데 채권 이자가 현재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그 연 이자 5.2%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USDC로 USDY라고 하는 토큰을 구입함으로써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크립토라는 걸 가지고 제도권 금융상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저는 굉장히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DY라고 하는 토큰을 현재 이 온도가 팔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려면은 USDC로 사든지 뭐 USDY로 사든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USDY로 사는 거는 막혀 있고 USDC로 지금 현재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을 선택을 하고 거기를 선택해서 이제 USDC를 전송을 하면은 USDY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현재 최소 구입 금액은 500 USDC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재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USDY라고 하는 걸 USDC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단순히 온더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파는 USDY를 단순히 USDC로 살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USDC의 시총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매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맨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USDT는 시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USDC는 시총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희한하게도 더 투명하고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도 점점 시총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총이 계속 하락을 해버리면은 USDC 발행사가 결국에는 이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채권 등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음으로써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시총이 자꾸 줄어들게 돼버리면은 USDC의 매출도 똑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사 입장에서는 USDC를 사간 사람이 이거를 환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될 유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온도 파이낸스 같은 회사가 존재하면은 USDC를 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고금리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걸 어딘가에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서클한테 이거 다시 나 환매해줘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 이런 온도 파이낸스와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등장을 한다면은 USDC의 시총도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대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정말 그래프상에서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네,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크립토를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건 또 아닐 테니까. 근데 USDC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은행 예금 이자를 얻는 것처럼 이런 플랫폼에다가 이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뭐 미국 국채 미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쉐어할 수 있는 개념의 상품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USDC를 환매하지 않고서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플랫폼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근에 좀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씩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한동안 지속되었던 뭐 고금리 기조도 2024년에는 이제 조금 점차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USDY가 추종하는 그 단기 국채의 수익률도 점차 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은 USDY의 토탈 밸류 락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비트리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비교적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서비스인데, 사실 설립된 지는 좀 오래됐어요. 2015년에 설립된 이제 크립토 기반의 기프트 카드 구입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USDC, USDT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되는 기프트 카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트리필이라고 하는 회사가 각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이제 여러 소매 업체들이 팔고 있는 기프트 카드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뭐 식음료부터 해서 뭐 숙박, 교통, 뭐 전자상거래 등 정말 구입 가능한 기프트 카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정말 어디에 뭐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가상자산만 있으면은 바로 그걸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삼아서 거기 현지에서 먹고 자고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보면은 이 플랫폼,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기프트 카드 옵션들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주문 확인을 할 수 있고,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은 바로 그 기프트 카드의 코드나 핀이 포함된 이메일을 수령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절차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웹3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그 회원 가입이란 절차를 상당히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갑 연결해서 바로 결제하고 서비스를 쓰면 되지 않냐?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전반적인 사상인 것 같은데 이 비트리필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사용자가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너가 마음에 드는 기프트 카드가 있으면은 그거 선택해서 결제만 해. 그럼 바로 너가 입력한 이메일에 그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게. 라면서 아주 간편하게 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상자산 친화론자들의 호응을 받을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고 싶다. 그럴 때도 여기서
간편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프트 카드를 산 다음에 그거를 코드를 바로 상대방한테 보내주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현지에서 이거를 쓸 수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보았고, 마지막은 제가 조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기자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언론에 관심이 여전히 많고 이 언론 생태계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좀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언론과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한다면은 뭔가 유의미한 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생각에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제가 그 이미지를 그냥 대강 몇 개 가져왔는데 어 우리 뭐 유민호 대표님께서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90년대 혹은 2000년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신문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사서 보는 문화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도 어른들이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쳐서 본다거나 혹은 항상 이제 뭐 휴대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TV로 보는 게 아니라 신문을 직접 사서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이제 언론사의 매출들이 이제 구독자의 신문 구독료 그리고 구입료에서 상당 부분 발생을 했어요. 물론 그때도 광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신문을 사서 읽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언론사가 질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뭐 정론 직필 이런 것들만 잘 제공해줘도 그것이 언론사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신문 매출의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건강한 언론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독자가 직접 돈을 주고 정보를 사서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광고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적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 가운데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온라인 미디어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미디어의 무한 경쟁이 막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언론사는 기자들한테 그 기사를 독자에게 공짜로 제공하고 돈은 광고주한테서 받는 그런 좀 기형적인 구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언론사 기자들이 본업인 그 기사 작성이 아니라 광고 영업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광고 영업에 뛰어들려면은 결국 미디어의 트래픽이 많이 충분히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언론사들은 좋은 기사가 아니라 이렇게 맨 세 번째 사진처럼 그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기사들을 다량 생산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황색 언론, 뭐 클릭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낚는 낚시성 기사와 낚시성 제목을 통해서 확보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언론사는 이제 가운데 사진처럼 이 미디어에다가 광고를 막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독자의 그 기사에 대한 가독성이 훼손되는 건 물론이고 어그로성 기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레기라는 오명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맨 왼쪽에 있는 블룸버그처럼 이제 유료 구독제를 도입하는 거죠. 도입하는 건데,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제 블룸버그 혹은 뭐,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주요 외신들은 이제 유료 구독 체제로 전환을 했죠. 근데 그 할인 이벤트 때를 제외하면은 이제 월 구독료는 보통 월 구독료가 아니라 연 구독제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게 좀 가격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한 독자들은 이제 무료 기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월 유료 구독제를 또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구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또 기사를 소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구독제를 채택한 서비스에서라면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월 구독이든 뭐 분기 구독이든 뭐 반년짜리 구독이든 연 구독이든 그거를 구독한 만큼 내가 충분히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되면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는 구독을 또 끊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기사를 우리가 구독제가 아니라 종량제
영어로 이제 pay as you go라고 하는데 그 종량제로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사 한 건당 얼마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소비할 수 있다면은 뭔가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독자가 어떤 기사의 일부 제목을 포함해서 한두 문단을 읽은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일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크립토 지갑을 연결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결제하는 거죠. 단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꼭 1달러일 필요가 없이 뭐 기사 한 건에 뭐 0.1달러, 뭐 0.5달러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금액만을 결제하면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의해 가지고 기사 나머지가 쭉 공개되는 그런 형식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은 독자는 어, 이게 기사를 소비할지 안 소비할지도 모르는데 구독료를 미리 내야 되는 그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또 언론사는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대신 양질의 기사로 매출을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언론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이거를 말 그대로 글로벌로 통용 가능한 일종의 뭐 디지털 화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디서든 다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도 가능하니까 언론사가 기사를 이제 유료로 건당 뭐 0.5달러, 0.3달러, 0.1달러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너가 이 기사를 모두 보고 싶으면은 지갑 연결해서 결제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보여줄게라고 하기만 한다면은 그럼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거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원래 정보를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은 90년대, 뭐 2000년대 때나 가능했는데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그런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개념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디어가 등장한다면은 이제 웹3 기반으로 미디어가 혁신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조금 해보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마지막에 공유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